제가 숙박업 관련 유튜브를 한다는 사실을 지인들이 알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숙박업 하면 수익률 몇 프로야? 대답이 참 난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 따라서 마이너스 30%일 수도 있고 플러스 30%일 수도 있는 게 숙박업이기 때문이에요. 1년간 플러스 30%가 나올 수 있지만 그 이유는 또 보장할 수가 없어요.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잘하면 더 오를 수도 있고, 즉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업은 해봤는지, 지금 가진 자금은 얼마인지, 어떤 지역에 살 건지, 생각해 놓은 차별화된 아이템이 있는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역량이 뭔지, 이런 것들을 쭉 일일이 물어보고 파악을 해야지 그나마 조금 현실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질문자인 지인이 그냥 호기심 차원에서 가볍게 던진 질문이라는 걸 아니까 이걸 꼬치꼬치 물어보기도 참 좀 그런 거죠. 근데 또 가벼운 질문이었으니까 나도 가볍게 뭐 한 25% 나와 라고 대답을 하면 나중에 야 나도 이제 숙박업 할래, 너 한 25% 나온다며 도와줘 라고 할까봐 시원하게 대답하기가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잠깐 다른 얘기인데, 제가 요즘 즐겨보는 유튜브 중에 과학자들이 나오는 유튜브 채널들이 있어요. 근데 과학자들은 꼭 어떤 질문을 하면은 특유의 대답 패턴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외계인이 있나요 없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과학자들은 이걸 다시 물어봐요. 이 외계인의 정의가 뭔가요? 단세포도 외계인인가? 아니면 우리 인간 같은 고등 생물체를 외계인이라고 하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자가 우리 인간 같은 외계인이죠 라고 하면 그럼 또 다시 물어봐요. 외계인이 있나요 없나요의 질문에 있냐 없냐가 관측의 기준이냐 아니면 존재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냐, 이걸 다시 물어봐요. 우리가 외계인을 본 적이 없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라고 하면 그제서야 우주의 규모와 다양한 행성의 조건을 감안하면 우리 인간과 같은 고등 생물체가 존재할 확률은 충분히 높다고 보는 것이 과학적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 진실을 알고 싶은 이 질문자에게 조금은 시원치 않은 대답을 하는 거죠. 과학자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닌 조건과 맥락을 고려해서 가능성의 범위를 생각하는 확률적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확률적 사고, 이게 뭘까? 확률적 사고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이분법적 사고인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이분법적 사고가 이런 게 있죠. 이거 하면 성공해? 실패해?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아니야? 너 좌파야? 우파야? 가끔은 이런 이분법적 사고에 빠진 건 난데 애매한 곳을 탓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날씨, 오늘 비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와? 괜히 우산 갖고 왔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기상청은 절대 우리에게 비가 온다 안 온다 라고 말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상청이 우리에게 말해줄 때는 비가 올 확률이 70%다 이런 식으로 말해줬지 비가 온다 안 온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가 올 확률이 70%니까 오네 라고 생각해서 우산을 챙겨 간 거고, 이때 안 오면 괜히 우산 갖고 왔네, 온다더니 라고 기상청 탓을 보통은 하죠. 그럼 강수 확률 70%가 뭘 뜻하는 건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지금 내가 있는 지역에서 비슷한 기상 조건을 슈퍼컴퓨터에 돌려서 옛날 데이터를 봤더니 10번 중에 7번은 실제로 비가 왔다. 그래서 강수 확률이 70%다. 이런 의미더라고요. 자, 그럼 이분법적 사고는 항상 오류만 있고 안 좋은 거냐?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인간의 뇌가 이분법적 사고를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면이 있어요. 이게 생존에 아주 유리하니까. 어떤 위험해 보이는 동물이 온다 라고 했을 때 도망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게 도움이 되니까. 뭐 사자가 다가오고 있는데 저 사자가 통계적으로 인간을 물 확률은 20%야 그러니까 80% 확률로 날 물지 않을 테고 비교적 안전한 상황이다 라고 판단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20% 확률로 날 공격했을 때 너무 치명적이니까 안전한 동물이냐 위험한 동물이냐, 그렇게 판단하고 무조건 도망치는 게 훨씬 유리한 거죠. 그리고 또 좋은 거는 뇌는 복잡하게 분석하는 것보다 이게 좋다, 나쁘다, 얘는 친구다, 얘는 적이다 이런 빠른 판단과 분류가 우리 뇌의 에너지 사용을 아껴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과정은 편도체와 같은 감정 반응 영역에서 즉각적으로 작동하고 무엇보다 느린 논리적 사고보다 우선권을 가져요. 사자가 다가오고 있는데 좋아, 자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게. 잠깐만, 걔가 사람을 물 확률이 몇 프로 되지?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죽었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후대의 그 합리적 사고, 논리적 사고를 DNA로 물려주지 못했어요. 즉각적이고 빠른 판단을 이분법적으로 한 사람이 살아남았고 그게 우리의 선대들이고 우리의 선대들이 우리를 만든 거죠.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는 아주 우수한 장점들이 있지만 이제 큰 단점들도 있죠. 복잡한 현실을
과도하게 단순화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대부분 회색지대이고 확률적이고 복합적이고 연속적인데 단순화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뇌가 언제나 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게 편하고 효율적이고 좋으니까. 자영업 해도 돼? 하면 안 돼. 라는 이분법적 질문을 갖게 되고, 그럼 결론이 어떻게 나냐? 자영업자 5년 이내 폐업률이 66%예요. 5년 이후에도 34%만 살아남아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자영업을 해 말어 라는 관점에서는 먹으면 5년 내에 죽을 확률이 66%인 버섯을 먹냐 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숙박업을 또 한다라고 하면 숙박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 매물을 선정하는 기준과 안목, 싸게 사는 방법에 대한 능력, 컨셉을 만들어내는 능력, 실행하는 능력, 마케팅 능력,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성공을 위한. 이런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건 뭐 당연하겠죠. 어떤 학생이 있는데 농구 선수로서 성공할까? 뭐 이런 걸 본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키가 큰가? 키가 크면 성공 확률이 또 높아지고, 집안이 운동을 밀어줄 수 있는 환경인가? 본인이 열정을 갖고 있는가? 학습 능력이 좋은가? 배우려는 자세가 좋고 성실한가? 그럼 또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이런 모든 운동선수로서 성공할 조건들이 얼마나 부합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정해지겠죠. 근데 단순히 농구선수 프로 되는 사람이 몇 프로인지 알아? 1%야. 실패할 확률이 99%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숙박업 얘기로 돌아와서 내가 숙박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성공에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가? 두 번째, 나는 그 조건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세 번째,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조건은 어떤 방법과 노력으로 획득할 것인가? 이걸 따져가면서 하나하나 내 능력과 조건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 과정이 바로 창업 준비 과정인 거죠. 유튜브에서 망한 모텔로 3천 벌었어요. 뭐 호스텔로 얼마 벌었어요. 에어비앤비로 얼마 벌었어요. 이런 영상들이 요즘 재앙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도 그 부분에 저의 영상이 그런 재앙에 불씨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유튜브에서 하는 말과 그 썸네일들이 나의 생각을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로 이번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숙박업을 돈이 많아서 그냥 취미처럼 하시는 분은 저는 한 분밖에 못 봤습니다. 5억이라는 현금을 가지고 있던 10억이라는 현금을 가지고 있던 대부분 다 한평생 번 돈, 심지어 가족들이 한평생 일궈온 돈까지 다 합쳐서 대부분 전 재산, 내 남은 인생 걸고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신중해야 될 결정을 유튜브를 보시고 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된다고 했으니 나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건 더더욱 안 됩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한 사람인지 충분히 알아보시고 확률을 높이기 위한 공부를 뭘 해야 되는지도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창업을 처음 했을 때 창업은 도전, 열정, 모험 이런 것들을 해서 얻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배우고 실행하고 성장하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가는 것이더라고요. 창업이 길을 한 방에 모았다가 야심차게 하는 한 번의 점프가 아니라 작은 발걸음을 계속 이어가는 게 창업이더라고요. 숙박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이 점 꼭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